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근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 오늘 장에 또 강한 반등을 보면서 퀘스천 마크 달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풀의 시선에서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욱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힌트 드렸는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딥시크 출연과 관세 부각, 혼돈의 주식시장에서의 투자 전략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끝나고 와서 딥시크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 관세맨이 갑자기 또 강하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금융 쇼크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요. 이거 하락으로 시장이 또 이제 돌아서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루만 보고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오늘 장에 좀 다행이죠. 네,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어지러우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저희 미국장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장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나요? 미국장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AI에 대해서 시설 투자죠. 캐펙스에 대한 투자 축소 우려가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을 안고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대표적으로 좀 고민을 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가속기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를 계속 지속을 해왔고 마진 같은 경우가 빅테크 쪽 중에서는 가장 고마진이었죠.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적어도 한 50% 이상은 계속 나왔으니까요. 이 고마진을 안고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마진 같은 경우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존재를 합니다. 그 와중에 나머지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 직접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실적은 긍정적이었어요. 메타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에 대한 톤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하겠다라고 했고, 간밤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실적 또한 긍정으로 발표가 되었죠. 네. 빅테크 쪽 같은 경우에 실적은 긍정인 와중에 이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계속 시장에서는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마진을 유지하던 쪽 같은 경우는 약간 둔화될 수 있음을 안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쪽 같은 경우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는 계속 이 시설 투자를 지속할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가면서 주가는 흘러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캐펙스 투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변화 없을 거라고 보세요? 이사님은? 여기에서 크게 한순간에 줄어들 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스타게이트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 구성을 봤을 때도 대규모 축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 유지는 힘들다 보니까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좀 나눠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우선은 반응을 하는 것이고, 그 와중에 컨소시엄 형태의 구성에 포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차별화가 될 수 있음을 열어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 가지 기업 얘기하시는 거죠? 그 연합군 형성하는 그 기업에 속한 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또 내주시네요.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차별화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반등이 반갑긴 한데 원달러가 많이 빠지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우리 시장도 한번 봐주세요, 이사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딥시크의 영향으로 반도체 업종이 대표적으로 약했었어요. 그 와중에 관세까지 더해지면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매우 커졌죠. 반도체가 한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왔었고, 미국 시장에서 선물 같은 경우 흐름을 두고 개장이 되었을 때는 반전이 나타났죠. 그 반전의 중심은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같은 경우를 한 달 유보하는 흐름, 그게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늘 동반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관세 발효 시 이 시장 민감도가 증가할 수 있으면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안고 가는 부분들이겠고요. 그 속에서 관세에 대해서 좀 부각이 안 될 수 있는 업종, 그런 쪽은 한쪽 틀에서 시장 대비해서 계속 강할 수 있겠고,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시장 속에서는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입니까? 뭐 딥시크하고 관세의 영향을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수출 데이터도 보니까 서울가서 그런지 별로 안 나왔더라고요. 그죠. 반도체가. 네. 맞아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딥시크가 출현하게 되면서 뭐 시장에서 알려진 바로는 거의 뭐 그 오픈 AI라든지 기타 이제 그 오픈 소스 또는 기타 오픈 소스가 아닌 데이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업들보다 한 10분의 1 정도 비용으로 구현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계속 좀 딥시크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반도체주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 중심의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에 뭐 지연 가능성 그런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네.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인 무게감이 존재를 하고요. 이 무게감 속에서 주가는 뭐 하락 추세로 돌입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박스권의 형태.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네. 뭐 많이 빠지면 한 뭐 16만 원 구간, 여기에서 한 20만 원대 박스권 이런 흐름으로 좀 연출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좀 박스권 형태의 구현 가능성 이걸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하이닉스 지수 전망을 그렇게 주가 전망 해주셔가지고 지수는 박스권이겠네요. 정말. 네. 그 안에서의 지금 대응 경로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관세 프리존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거를 강조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포션을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관세 때문에 변동성이 큰 거는 이제 감안해가지고 그쪽을 관리를 잘 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지금 권고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변동성이 더 앞으로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여기에서의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협상의 수단이라는 점이에요. 관세가 예상보다 한 2달 정도 빨리 부여가 되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당황한 면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가짐으로써 좀 협상 수단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열어뒀고 네. 그 속에서 시장의 추세 흐름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는 아니다 보니까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뭐 하락 추세로 돌입을 하기보다는 박스권의 형태겠죠. 종목들의 박스권의 형태 이 부분에 무게를 두고 계속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상에서 종목을 봤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트레이딩. 예, 그 외에 이제 좀 비껴나 있는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이 밀리면 하락 추세는 아니기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대응 그 부분을 열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변동성이 여기서 더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중국과 미국의 24시간에 대화할 거라고 했잖아요. 네. 요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멕시코, 캐나다는 한숨을 돌렸단 말이죠. 네. 중국하고의 협상이 이게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요게 좀 키포인트 될 것 같은데요. 중국과의 협상을 진행할 때 포인트는 네. 중국은 갑자기 이제 뭐 딥시크를 내놓은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미국이 원하던 이 캐펙스 투자의 방향성 같은 경우가 좀 틀어진 면은 있어요. 그 틀어진 와중에 중국은 필요로 하는 거는 틱톡의 매각 부분 네네. 네, 이런 부분도 함께 존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카드를 주고받는 형태에서 관세 같은 경우에 뭐 진행보다는 좀 유예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예 형태로 가는 상황에서는 시장은 우리가 우려했을 때 뭐 빠진 만큼 그 복원 그 정도는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중국 쪽 같은 경우도 뭐 파국의 형태보다는 네. 조금 협의의 형태로 갈 가능성을 열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부펀드에서 이게 설립하라고 했던데 틱톡 지분의 일부 이걸 통해서 확보를 할 의사를 좀 내비치게 되면서 너무 강대강 쪽으로만 가지 않으면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강대강의 형태보다 미국에서는 카드를 또 보여준 거죠. 네. 국부펀드 이런 조성을 통해서 중국이 원하는 바를 해소해 줄 수 있음을 보여줬고요. 그 부분에서 좀 서로가 원하는 카드의 해소 부분,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 공장도 미국에 지을 수 있는 용의까지 있을 거예요. 네. 아주 긍정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지금부터의 관전 포인트는 관세는 부과될 수 있고 시장 변동성은 야기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파국의 형태까지는 안 가고 어느 정도 또 뭐 유예 형태로 갔다가 그게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반복되면 시장이 더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네. 약간 짜증 지수가 올라가면서 네.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협상이 진행이 될까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인플레 때문에 트럼프도 너무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고 중국도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또 협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아닌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면서 오늘 뭐 지수단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관세는 저희가 항상 상수로 두고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뭐 독일이나 EU 그리고 우리나라도 워낙에 수출 지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저희가 감안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을 큰 틀에서 주셨거든요. 네, 여기서 비중을 높여야 되는 쪽과 어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쪽을 나눠주셨는데 섹터로 조금 봐주세요. 이 딥시크의 등장을 통해서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한 부분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세 이슈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업종 같은 경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 속에서 미국과 협업으로 가는 구조는 계속 유리한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많이 다뤘었던 뭐 조선 쪽, 그 다음에 LNG와 관련된 뭐 피팅 밸브, 본행제, 뭐 대표적으로 태광이라든지 동성 와인텍 이런 종목은 여전히 긍정으로 보고 가지고 갈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선 쪽 같은 경우도 LNG 기반의 선박들, 하나오션,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은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함께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인터넷 플랫폼 쪽이에요. 이번에 그 오픈 AI와 대형 언어모델 쪽에 협업이 뭐 카카오 이런 쪽과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네네. 카카오 같은 경우의 상황도 좀 달라질 수가 있음을 열어두고요.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아예 관세는 비껴간 업종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라인업의 컴백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공과기 라인업이 있었던 쪽에 네. 컴백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주가 같은 경우는 실적을 확인해 가면서 한 단계씩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음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관심사가 또 샘 홀트머니 아니겠습니까? 네. 네, 최선 그리고 이재용 CEO와 이제 회동을 했고 카카오와 협업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카오 쪽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이쪽에 대해서 오늘 투자 의견을 좀 주신다면은요? 장 초반에 시세가 나기는 했어요. 그 네. 시세가 나고 나서 지금은 약간은 답보 상황인데요. 윗골이 많이 달았어요. 네, 네. 시장에 컨센은 그냥 협업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또 한 이 정도의 답보 상황일 수 있는데 뭐 지분을 주고받는 형태 그런 게 네. 나와준다라고 하면 서프라이즈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인터넷 플랫폼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딥시크 얘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는 게 네이버이기도 하고 네. 카카오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지금 같이 투트랙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끌고 가도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이버는 자체 대형 언어 모델을 통해서 뭐 하이퍼X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실적이 나오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주가는 좀 더 긍정으로 달라질 수 있겠고요. 카카오는 그 비서 AI 같은 경우에 오픈 AI의 대형 언어 모델을 채택을 해서 성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보다는 긍정일 수 있어요. 두 네. 기업 다 공통적인 면은 좀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추가로 새롭게 나타나면 그때는 긍정일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한 섹터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또 가장 궁금하신 게 전력전선주거든요. 지금 뭐 투자인 그에 대한 얘기를 해주게 되면서 약간의 스크래치가 난 거는 맞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전선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약간 투자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조정은 나왔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오버밸류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거가 되었다 보니까요. 여기에서는 뭐 큰 우려는 없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갈 수 있고 네.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은 되겠죠. 고민되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네. 시장 속에서 좀 흔들림이 있고 추가 조정이 나타날 때 변압기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열어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뭐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뭐 우려심이 굉장히 강하게 증시에 작용을 했는데 오늘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과의 협상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시장이 오늘은 약간 좀 평온한 분위기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관세라는 변수는 항상 늘상 생각을 해두면서 여기에 따라서 포트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